취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로 또 주목받고 계십니다. 정말 정신없는 하루하루가 지났을 것 같아요. 얼마큼 바쁘십니까? 어떠십니까? 상계동에 제가 살고 있는데요. 네. 네. 그 여의도까지 아침에 매일 맞춰서 이제 나오는 것도 네. 저한테는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한동안 방송 일을 많이 하면서 방송 시간대에만 맞춰서 나오다가 네. 요즘은 또 정시에 나와야 될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하루 타이트한 일정 소화하고 있습니다. 네. 아마 방송에서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셨을 거예요. 내가 바라보는 이준석은 누군지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예, 저 원래 본업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. 예, 컴퓨터 프로그래머 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나갔을 때 그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정치 참여하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이게 본업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. 네. 워낙 국민적인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시고 또 30대 젊은 당 대표이다 보니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제가 알고 있는 건 준스톤이라고. 준스톤 같은 경우에 이제 스톤이 돌이니까 네. 제 이름의 석자가 돌석자라는 의미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애칭 비슷하게 돼버려가지고 네. 사실 저희보다 윗세대 이제 정치인들 보면은 MB, 뭐 JP, YS, 네. DJ 이런 식의 별호를 이제 두 글자 약칭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. 그럼 JS잖아요. 그렇죠? 예, 근데 저희 세대는 그것보다는 그냥 아. 새로운 별칭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네, 네. 그렇군요. 9월 중순이 되면 이제 벌써 당대표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시간입니다. 100일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징성을 크고 작게 부여하는데 한 여론조사를 최근에 보니까 양당 대표, 이제 집권여당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해봤더니 예. 지지율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한다가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높았고요.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결과는 상대의 지지층, 예.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준석 대표가 잘한다가 송영길 대표보다 더 많았어요. 그거 보셨죠? 예, 그거 그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습니까? 근데 이게 사실 송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당에서 비주류라고 할 수 있었던 모습을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. 당내 핵심 지지층들에게 약간 생소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할 겁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평가에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런데 이 지지율이란 게 사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. 매번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은 좀 관심 있게 보십니까? 어떠십니까? 관심 있게 보고요. 다만 저는 세부 좀 항목들을 많이 봅니다. 네네. 어떤 직업군에서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서 어떤 계층에서 많이 이제 지지를 하고 또 어떤 곳이 지지가 약한지 많이 보는데요. 네. 저는 확실히 그 2030이나 또 학생층 이런 곳에서 지지가 좀 높은 것 같아가지고 그분들의 의사가 참 많이 이제 투영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력을 좀 살펴보니까 사실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하버드 경제학 컴퓨터과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그 좋은 하버드 대학을 어떻게 보면 던지고 네. 이제 정치에 입문하셨거든요. 예, 예. 그 시작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왜 정치를 선택하게 됐는지. 대한민국의 정치를 참여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경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. 네.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도 정당에서 부르지 않았는데 문을 똑똑 두드려가지고 정치를 입문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그 당시 유력 정치인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영입했기 때문에 네. 상당히 순탄하게 이제 정치에 적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제가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약간 특혜를 입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당대표가 된 다음에는 야, 나 같은 사람이 꼭 그 항상 이런 기회를 받는 건 아니다. 토론 배틀 같은 걸 저희가 시도해 보기도 했거든요. 예, 네.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빚지고 정치를 시작했지만은 다른 어떤 젊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 실력만으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다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어가지고 좀 그런 모델이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히려. 그렇군요. 예. 지금 장혜인 아나운서가 하버드 시절 얘기를 네. 했잖아요. 근데 흔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분들은 뭐 금수저 아니냐 그래서 특혜를 받고 최고의 대학에서 유학까지 했다. 그런데 사실은 대학 시절에 굉장히 본인이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뭐 밤새 컴퓨터 고치고 그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. 유학 시절 얘기 간단히 좀 짧게 해주세요. 다른 것보다도 저희 집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상경하셔가지고 네. 상계동에 이제 정착하셨다는 거는 지하철 4호선 종점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면은 뭔가 저희 집 자체가 혜택을 받고 시작한 건 아니었다 네.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까지도 과학고등학교를 이제 공립으로 나오고 네. 결국에는 미국 갈 때도 대통령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네. 유학을 갔었기 때문에 저희 집이 가정 상황이 특히 나아가지고 유학의 혜택을 받은 건 아니다 네.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. 그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본인의 유복함이나 아니면 이런 것 또는 거꾸로 본인의 어렸을 때 가난함 또 어려움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네. 저는 그것보다는 저는 그냥 참
서울의 참 평균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강조하고 싶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